이번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등가속도 운동은요, 여러분 식 세 가지만 우선 암기하고 시작을 할게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굳이 쓰자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t 초후의 등가속도 운동의 속력을 아는 방법인데 처음 속력에다가 가속도랑 시간 곱하는 식 나오고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나오고 마지막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식 요 세 가지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식 세 가지는 암기를 하시고요. 이 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파트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웁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거랑 여러분 속도가 일정한 거랑은 달라. 얘는 플러스 A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가속도가 없으면 안 돼. A가 있는 거야. 0이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값이 있는 거고 0은 안 돼. 그 다음에 등 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 속도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뭘 가지고 있는 거다? 일정한 V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선은 등가속도, 등속도를 따로따로 좀 배워보자. 자, 등속도라고 하는 건 물체 속도가 일정하다. 자,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건 빠르기도 일정하고, 모두 일정하다라는 뜻이야? 방향도 일정하다라는 뜻이지 뭐.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없어.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0이면 F는 ma라며. 그지? 그러면 A 값이 0이면 당연히 F도 얼마야? 0인 거지? 알자 힘이 0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알자 힘이 얼마가 되는 운동이다? 0이 되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등속도 운동이었을 때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 이거는 뭐 V는 T분의 S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러면 S 구하는 거 아니야? S는 VT겠지 뭐. 됐어요? 이걸 뭐 굳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아닌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 일정한 가속도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A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A 값이 0이면 안 돼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그래서 A가 0인 상황은, 그지? 절대로 안 돼서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일정한 가속도라고 하는 건 A가 0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가속도가 0으로 일정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0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 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정한 가속도라는 건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일정하면 물체는 가속도, 요 값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볼래요? F는 ma 아니야? 그러면 이 알자 힘이 어떻다라는 거야? 일정하다라는 거잖아. 물체가 질량이 바뀔 리가 없으니 뭐가 일정한 거야? 힘이 일정하면 당연히 가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무슨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 등가속도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 예시를 든다면 10m per sec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력 가속도잖아. 그럼 초당 속도가 얼마씩? 10씩 더해지든지 빼지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 앞에서 이미 한 내용이에요. 별 내용이 아닌데 뭐 장황하게 써놨네. 내가 정지 상태야? 그런데 내가 오른쪽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지.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그랬더니 물체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서 힘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에 운동 방향으로 물체가 어떻게 됩니까? 정지했다가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별 내용 없죠.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처음 속도 V0라고 할까요? 그럼 얘가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야. 왜? 운동하는 방향으로 뭘 줬으니까? 힘 줬으니까. 이번에는 처음 속도는 굉장히 빨랐나 봐. 그런데 무슨 방향으로 힘을 줬어?
마이너스 F. 반대 방향으로 힘 줬지? 그랬더니 속도가 어떻게 되더라? 나중 속도가 감소하더라. 방향은 같은데 속도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를 앞쪽에서 다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등가속도 운동의 예시들을 볼 건데, 요 예시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가 있느냐? 자유낙하 운동. 그냥 떨어지는 운동이네. 위로 던져 올랐다가 내려오는 운동. 빗면 따라서 미끄러져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운동.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 등가속도 운동은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일정한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져요. 그럼 아래쪽으로 이제 무슨 힘을 받아요? 중력을 받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라고 했을 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더해지는 운동을 한다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가속도가 줄어드는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맞아요. 중력 가속도와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로 던져 올렸다가 내려오는 운동인데 자유낙하는 떨어질 때는 더해지지만 위로 던지는 거는 요거의 무슨 선이야? 반대 방향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중력이 아래쪽으로 mg가 작용을 하니까 올라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빗면 따라 내려오는 운동. 요거는 여러분이 좀 하나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중력 작용하는 방향의 힘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빗면 이렇게 수직으로 돼서 여기가 세타 값일 때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질량이 m의 물체가 있으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는 얼마 힘이 작용합니까?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하죠. 그런데 이거를 빗면 아래 방향 힘과 빗면의 수직인 힘으로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잘라볼 거예요. 그러면 요 힘을 다시 표시해 볼게. 잠깐만.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빗면에 있는 힘은 좀 기억해야 돼서 설명을 하자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요게 mg예요. 90도입니다. 여기 세타예요.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수평 방향으로 힘을 하나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빗면 방향하고 수평 방향이고 또 하나는 연직 방향. 중심 방향이 연직 방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빗면의 수직 방향 힘. 요렇게 힘을 쪼개보려고 그래요. 보이죠? 음.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여기 각도 좀 볼까요? 여기도 90도잖아요. 그럼 여기 90도가 됐을 때 내가 어디가 셋한지를 찾아야 돼. 여기도 90도고요. 여러분 여기도 90도예요. 그죠? 그럼 여기 사이각이 점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여기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세타. 여기 값이 얼마? 세타가 되겠죠. 보이나요? 음. 그러면 내가 이 질량이 m의 물체를 중력 mg로 지구가 끌어당긴다고 했을 때 빗면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 연직 아래 방향이 아닌 빗면의 수직 방향의 힘 두 가지로 쪼갤 거예요. mg를. 그러면 mg를 쪼개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 x축 방향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직으로 빗면에 작용하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아까 자유낙하하는 운동 있었지.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물체가 떨어지게 됐을 때 아까 힘이 mg라고 그랬단 말이야. 물체가 중력을 받는데 중력 힘이 mg야. 그럼 여기 g가 바로 뭐니? 가속도 아니야? 음. 그런데 내가 빗면에서 마찰력이 없다라는 가정 아래, 마찰력이 없어. 마찰력이 없다라는 가정 아래 빗면에서 물체가 내려오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얼마? g 사인 세타의 힘을 받아. 맞아? 이게 바로 가속도야. mg 사인 세타에 g 사인 세타가 가속도야. 그러면 a1이라는 가속도가 크니? a2라는 가속도가 크니? A1이 크지. 그지? 수직으로 내려온 거 90도잖아. 그래서 사인 값 우리 알고 있죠? 0, 30, 45, 60, 90도 이렇게 됐을 때 사인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서 91이에요. 그죠? 0일 때가. 그지? 그래서 빗면이 없이 가만히 있었을 때는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된다? 사인 세타.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빗면에
각도가 점점 점점 0도였다가 이렇게 커져서 수직까지 딱 내려가는 순간이면 세타 값이 커짐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져? 가속도가 점점 커지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세타 값이 90도가 1이니까 이게 mg고요. 내가 각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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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면 빗면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빗면에서 기울기가 작아지면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좋겠다. 알아두세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과 그래프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 안 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네. 다 수식 계산 문제고, 누가 빠르게 푸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바뀌어서, 옛날 문제가 많으니까 계산 문제에 식을 자유롭게 쓰려면 식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이유는 요 밑에 있는 그래프, VT 그래프. 첫 번째는 AT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VT 그래프, 세 번째는 ST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세 가지를 보고 좀 유추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식은 그 식하고 그래프는 VT 그래프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식을 여기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1번, 2번 식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처음 속력이 V0가 있는 앤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면적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면적이 이동 거리입니다. 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이동 거리가 바로 얘네들 변이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래프 기울기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뭐냐? 가속도입니다.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면적이 나타나는 게 이동거리고요. 기울기가 나타나는 게 가속도예요.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할 건데, 이 면적 어떻게 구할 건지 봅시다.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이 이동거리가 두 가지예요. 사각형 이동거리, 삼각형 이동거리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 속력이 V0고, T시간 동안의 이동거리인데, 내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였으니까, 밑에 있는 네모칸이 얼마가 됩니까? V0?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 요 파란색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값이 얼마냐고 볼 거예요. V에서 V0를 어떻게 한 거야? 뺀 건데 내가 요 가속도가 정의가 있었죠?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살짝 바꾸면 델타 V 마이너스 V0, 즉, 요 AT 값이 바로 뭐예요? 이거 넘긴 거죠? 델타 V 값이에요. 속도 변화량 값. 요게 델타 V잖아요. 보이나요?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얘들아. 밑변이 t, 높이가 at.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얼마 나왔어? 2분의 1 at 제곱 나왔잖아.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얘는 사각형 면적, 얘는 삼각형 면적인 거 아니야. 그죠? 두 개를 더한 거야. 그게 이동 거리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중 속도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게 V가 나중 속도잖아? 그럼 이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속도에다가 내가 속도 변화량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여기 t시간일 때 속도, VT라고 적자면 처음 속도에다가 얼마를 더 해주면 돼요? AT만큼 더 해주면 되잖아요. 이만큼 더해주면 나중 속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식 두 가지가 이미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식은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서 t를 소거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도 여러분, 요 식은, 세 번째 식은 어디서도 나오냐면, 뒤에서 배울 건데,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있어. 여기서도 나와, 여러분. 뭐냐면,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어떠냐? 같아.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서 알짜 힘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에서 2분의 1 m v 제로 제곱을 뺄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운동 에너지를 나중 운동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의 차로 나타낸 거야.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F 값이 뭐였냐? MA였잖아. 그러면 질량 M은 다 소거가 되지? 보여?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왼쪽에 2를 곱하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알고는 있으세요? 나중에 다 쓰는 식이니. 그래서 요 식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운데 그래프가 주어지는 정보의 양이 가장 많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뭘 확인할 수 있어? 내가 면적으로 이동 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 기울기로 가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최종 나중 속도까지도 구할 수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VT 그래프를 가지고 AT 그래프로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ST 그래프로 변형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가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그리자면 지금 여기 기울기가 일정한 걸 아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플러스 A잖아.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방향이지. 그래서 가속도도 뭐가 나왔어? 플러스 A. 근데 봐라. 속도도 무슨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 V라고 하는 운동하는 방향이 있는데 플러스 A라고 하는 무슨 힘의 방향? 가속도 방향. 그게 누구 방향이야? 알자 힘의 방향인 거잖아. 그럼 알자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당연히 속도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래서 이 넓이가 AT인데 이 AT가 결국에는 속도 변화량인데 이 속도 변화량 중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 양일까? 이거는 증가량이 되겠지. 됐어? VT 그래프를 왼쪽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래서 얘는 속도가 계속 더해질 거야. 빨라질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동거리에 관한 식을 그래프로 표시하게 된다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여기가 T고, 여기가 S야.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얘가 Y축인 거고, 얘가 X축인 거 아니야? X축에 해당하는 뭐야? 제곱에 대한 거니까 포물선 그림 나오잖아. 이차함수잖아. 보여?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별 내용이 아니죠? 어떻게 됐어? V0 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림에서 기울기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뜻하니, 여러분들? 기울기가 속도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볼까? 그래프에 기울기를 그려보면 접선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바로 속도잖아. 그래서 각 지점에 기울기를 계속 그려보면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어. 처음에 V1, 여기가 V2, 여기가 V3라고 한다면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왼쪽에 문제 풀다가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 풀면서 접근을 하면 조금 걸리니까 미리 설명을 하자면,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가속도인데,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뭐냐?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중력과 빗면이 떠받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중력이 어디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중심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힘 중에 수직 항력이라서 떠받치는 힘인데, 이거는 어차피 어? 수직 항력하고 뭐랑 여기 있는 수직 항력하고 여기 있는 빗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상쇄돼서 어떻게 될 거야? 없어질 거야. 그래서 얘는 신경을 안 쓰고 나머지 하나만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mg 사인 세타로 나타나는데 이때 두 힘은 모든 물체 질량에 비례하므로 두 힘의 합력이 질량이 어떻다? 비례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 이게 지금 별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냐고 그냥 결론만 짓자면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예요. 이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G 사인 세타로 세타 값이 동일하면 가속도가 당연히 어떻다? 동일하다. 중력은 다를 수 있어. 빗면 아래 방향 중력은 다를 수 있는데 뭐가 같다고? 가속도가 다르다고. 그지? 가속도가 같다고. 가속도가 같아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같은 높이에서 P하고 Q 마찰력이 없는 조건이야. F가 0인 조건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양쪽의 마찰력이 다르면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마찰력이 없는 조건에서 질량이 EM의 물체랑 M의 물체를 동시에 이렇게 빗면에서 굴리잖아. 그러면 동시 출발해서 여기를 어떻게 된다? 동시 도착을 합니다. 예배 없어요. 동시 출발을 했다면 얘는 동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처음 속력이 0일 때 여기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속력도 V로 어떻다?
같아요. 왜? 가속도가 같으니까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신에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은 누가 더 크냐? 얘가 EMG 사인 세타고, 여기가 세타라면, 얘는 MG 사인 세타니까,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은 누가 더 큰 거야? T가 더 큰 거는 맞아. 하지만 뭐가 같다고? G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가속도는 같은 거야,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돼. 가속도는 어떻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됐나요? 자, 그럼 넘겨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 분석.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지겹긴 하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 자, VT 그래프가 제일 무슨 그래프다? 중요한 그래프다. 이 VT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가장 많아서 이 VT 그래프는 AT 그래프와 ST 그래프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고 그런 변형을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 훨씬 더 쉽게 푼다. 그러면 지금 아까 속도시간 그래프에 계속 반복이지만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많죠?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어떻게 구해요? 처음 속도에서 AT.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 풀었나 봤더니 나중이 4, 처음이 2. 미터 퍼 세크인 운동에 가속도 계산합시다. 기울기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2분의 2. 됐어? 그러니까 얼마? 1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가속도는 2초에 속도 변화량 바로 보이잖아. 2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1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바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식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의 식을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우리는 한 큐에 빨리 구할 거예요. 뭐냐면 평균 속도로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처음 속도가 2, 나중 속도가 4면 얘 중간 속도가 무슨 속도예요? 평균 속도죠. 그게 얼만데요? 3이요. 그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요. 평균 속도인 3m per sec로 몇 초 간 거예요? 2초 간 거니까 6m다. 이렇게 빨리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어떻다? 편할 겁니다. 등 가속도 운동일 때는요. 됐죠? 등속도 아니가. 등속도는 그냥 속도가 같은 걸로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요 VT 그래프를 어떻게 했어요? AT 그래프로 바꾸니까 얘 그래프 기울기가 플러스 A잖아요. 그랬더니 플러스 A의 가속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 넓이가 속도 변화량으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증가합니다. 왜요? 플러스 V0로 처음 속도가 플러스 방향인데 내가 가속도 흰 방향도 어떤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0에서 2초까지 어떻게 된다? 여기가 델타 V 속도 변화량이죠? AT니까 그러면 2랑 1 곱하면 되니까 2m per s 만큼 어떻게 됐다? 증가했구나. 속도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죠? ST 그래프에서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왜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데 우리가 T 지점까지의 전체 걸린 시간의 이동 거리를 구하면 내가 지금 색칠돼 있는 요 선, 파란색 선이 바로 뭐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무슨 속도야?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그래서 t 시간 동안에 걸린, 그죠? t초 동안 걸린 평균 속도를 우리가 요 파란색 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이 그린 요 접선 t 지점에서 속도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라서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와 두 점을 이은 기울기는 평균값이냐 순간적인 값이냐 이렇게 다를 수 있으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봅시다.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 계산하라. 요거 파란색 기울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초 동안 6m를 갔으니 얼마? 3m per s가 평균 속도라고 한다면 내가 A점하고 B점에서 순간 속도인데 A점의 기울기, B점 기울기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래서 B 속도가 A보다 더 큰데 여러분 보고 미분해서 이거를 계산하라고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문제를 줄 때는 뭐 BD점의 접선에 이렇게 기울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실제로는 여기 T와 여기 V를 찾을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위치지, 미안. V가 아니라 S. 요 S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V는 T분의 S로 B의 접선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주니까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도가
속도 방향의 반대일 때를 좀 생각해 볼게. 아까는 가속도가 속도 방향과 같아서 플러스였는데, 이번에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방향의 가속도일 때. 그래서 VT가 정보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왼쪽에 봐봐. 여기 마이너스인 거 보이지? 그러면 이때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T가 되니까 속도 감소량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내가 처음에 V0라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한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예요. 그럼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래서 처음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니까 얘는 플러스 S입니다. 플러스 S.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0을 지나고 나서 t초 후에는 무슨 방향으로 갔어? 반대 방향으로 갔죠. 얘는 무슨 방향? 마이너스 S 방향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러면 잘 봐요. t초일 때는 반드시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되어야 됩니다. 멈췄다가 반대로 가야 돼요. 즉,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얘가 플러스가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계속 속도가 줄어들다가 멈추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 수치화해서 가속도를 먼저 계산해 보는 밑에 문제를 보자면 가속도 봅시다. 가속도는 어떻게 돼?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여러분 여기 기울기를 구하나 여기 기울기를 구하나 어때요?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그래프 우리 문제 화학이 수학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일정한 거니까 가속도가 계속 같은 겁니다. 어디서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시간은 2초고,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0에서 2 뺀 거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m per 세크 제곱이 가속도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계산이 돼 있죠? 그러면 초당 얼마씩? 1씩 속도가 계속 줄어드는구나. 근데 마이너스였을 때는 1씩 어떻게 된다? 속도는 크게는 커지는 거지. 그리고 0에서 4초까지 이동 거리와 변이가 어떻게 차이 났냐? 여러분, 이동 거리는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돼서 이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속력으로 빨리 구할게요. 이거 평균 속력이 몇 미터 퍼 세크예요? 1미터 퍼 세크 되겠죠? 그래서 얘가 1미터 퍼 세크로 몇 초 갔다? 2초 간 거잖아요. 그죠? 1미터 퍼 세크로 2초 갔으니까 몇 미터 갔어? 2미터. 그럼 여기도 2미터고 요것도 똑같으니까 2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동거리 S는 어떻게 돼? 4미터가 되는데 0에서 4초까지 변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문제가 생겨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거든요, 변이가. 그러면 갔다가 제자리 돌아온 거라서 얼마가 됩니까? 0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하자? 구분하자라고 보시고요. 마이너스 1미터 퍼 세크 제곱을 가속도로 표시했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2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미터 퍼 세크씩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는 내가 운동 방향이 맨 처음에 플러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2초 후에 마이너스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럼 0이네. 맞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일 때, 얘 마이너스지, 그지? 이렇게 돼서 속도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반대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밑에 있는 AT는 델타 V인데 속도가 어떻게 되는 양이다? 감소하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VT 그래프를 ST 그래프로 바꿨더니 어떻게 되느냐? 무슨 지점이 생겨? V가 0인 지점이 생기지? 그래서 ST 그래프로 변환을 했더니 봐봐. 이 꼭지점에서 속도는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기울기가 속도인데 이 꼭지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잖아. 그래서 반드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2초 동안에는 지금 점점 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니까 속도가 감소한다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에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커지고 있으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변이 볼게요. 0에서 4초까지 이동 거리는 2m 갔다가 2m 온 거니까 4m. 하지만 0에서 4초까지 변이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변이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거야.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도는 V 바라고 쓸 건데 얘가 바로 뭐냐면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얼마로 나눈다고? 2로 나눈다고. 이게 바로 중간 속도가 평균 속도라는 거야. 어디에서만 쓸 수 있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얼마로 나눈다고? 2로 나눈다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V, 바 이렇게 쓴 게 바로 뭐다? 평균 속도다. 됐죠? 그래서 요식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여러분 문제 풉니다. 자, 그럼 넘겨서 42페이지에 동영상 촬영을 활용해서 물체 등가속도 운동을 어떻게 실험으로 나타내는지 볼게요. 많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만약에 물리하는 학교가 있다면 요거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책상 위에 빗면에 실험 장치를 올려놓고, 빗면에다가 줄자를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가 줄자예요. 역학수레를 이렇게 빗면 아래로 떨어뜨려요. 그럼 얘가 내려가면서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빗면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의 힘을 일정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수레를 가만히 놓아서 운동하게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0.2초 간격으로 델타 t가 얼마구나? 2초 간격이구나. 써볼까? 델타 t가 0.2초 요 간격으로 해가지고 역학 수레 위치를 표시를 해서 표로 나타내 본 거야. 그래서 그 측정한 위치를 표에 기록을 한 다음에 구간 이동 거리와 그 다음에 구간 속력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간 이동 거리와 구간 속력을 정리를 했는데 시간 t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간격이 다 몇 초 간격으로 한 거예요? 다 똑같죠? 델타 t를 몇 초 간격으로 했어요? 0.2초 간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잖아요. 0, 3cm, 12cm, 27cm. 그럼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구간 이동 거리가 되죠. 이거 델타 S구나. 그러면 구간 이동 거리가 얼마? 3, 9, 15.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거리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구간 이동 거리를 뭘로 나누면 여기 구간으로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누면 무슨 속도가 나와요? 구간 속력이 나오는데 그 구간에 무슨 속력인 거예요, 이거는? 평균 속력인 거예요. 심지어 등가속도 운동이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속력이 되는 거야? 중간 속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구간의 평균 속력이 된다. 그러면 3cm를 얼마로 간 거야, 시간? 0.2초로 간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 3cm 가는 평균 속력이 얼마라고? 15cm per second. 그래서 지금 그림 봐봐. 여러분들, 내가 0.2초까지 가는데 여기다가 선을 좀 하나 그려볼게. 여기가 0.2초까지야. 보이니? 그런데 봐봐. 0.2초까지 처음 속력은 0이잖아.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나중 속력은 뭐 0.3 위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아래에 있는 게 타점을 찍은 게 이 15cm per sec라고 그래서 이거 미터로 굳이 바꾸자면 얼마냐? 0.15m per sec야. 그래서 요 구간 속력이 여기 타점으로 점으로 찍힌 거야. 딱 어디야? 처음하고 끝에 중간 속력이지. 딱 어디 부분이야? 중간 속력. 보이나요? 그래서 중간 속력으로 표시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중간 속력 0.2초까지. 그 다음에 0.2에서 0.4초까지도 뭐 중간 속력이 되는 거야. 어디 있는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있는 부분하고 나중에 있는 부분에 딱 정 가운데 부분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0.2초 동안에 9cm를 갔으니까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구간 속력이 45cm per sec고 얘가 0.45 m per sec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타점이 찍힌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점 찍는다고 그랬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위치, 시간하고 써볼게요. 속도하고. 자, 물체 위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AT 제곱. 식 다 쓸게요. 여러분 또 중간에 아직 아직 못 외운 친구들 있죠? 봐봐요.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인데 여러분 처음 속력이 0이었단 말이야. 가만히 놔둬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T제곱이 이동거리에 어떻다? 비례한다. 그래서 물체 위치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바로 요 내용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 A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A가 일정한 운동은 처음 속력에다가 뭐 AT를 이렇게 더해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속력이 0이라며. 그러면 누구랑 누가 비례야? 시간에 비례해서
나중 속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물체 속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한다. 얘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거 위치하고 속도가 어디에 비례하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겨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교통안전 사고 예방 봅시다. 자, 안전거리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안 나왔던 건데 이게 나왔네? 공주거리라고 그래서 뭐냐면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보거나 위험을 감지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전까지 요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공주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공주 거리는 내가 위험을 감지한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딱 작동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에 이동한 거리. 그 전까지가 공주 시간이고 이 공주 시간에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공주거리라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물체를 인식을 했어. 근데 보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인지를 하면서 작동할 때까지 등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지? 요 거리를 바로 뭐라고 그래? 공주거리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등속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돼? 얘가 V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여기다 이렇게 쓸까? V를 계속 유지하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다가 나중에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V로 유지가 됐다가 나중에 0인 요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무슨 그래프로? VT 그래프로. 그러면 공주거리는 등속도로 움직여서 이만큼 갈 수밖에 없는 거리고, 그지? 빨리 인지해서 빨리 작동하지 않는 이상 이건 줄일 수 없겠지. 그리고 제동거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얼마나 마찰면에 잘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 제동거리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실제로 안전거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주거리하고 요 제동거리 합보다 안전거리가 어때야 되겠니? 당연히 커야 되겠지. 이거보다 누가 더 커야 된다고? 안전거리를 더 크게 둬야 돼. 그래야지만 멈췄을 때, 그지? 어떠한 사람을 치거나 물체를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 됐죠?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하고 제동거리를 좀 알아볼게. 실제로 그럼 어떤 관계가 좀 성립을 하는지를 좀 볼 건데,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 자동차의 가속도를 마이너스 A라고 하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왼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무슨 방향이 맞아? 마이너스 A 방향이 맞지, 그지? 그러면 내가 앞에서 배웠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씩 여기서 바꾸는 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마이너스 EAS는 나중 속도는 결국에는 얼마야? 정지니까 0이잖아. 그지? 그리고 처음 속도는 V0네. 그럼 요 식으로 S를 구하면 뭐가 나와? 2A분의 V0 제곱이 나와. 즉, 자동차의 제동거리 S는 자동차의 처음 속도에 어디에? 제곱에 비례하는 요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10m per sec로 달리는 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걔의 제동거리가 뭐 1m다라고 한다면 20m per sec의 자동차나 어떤 물체의 제동거리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속도가 몇 배가 된 거야? V에서 2V로 두 배가 된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그거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속도가 두 배가 됐으니 제동거리는 오히려 몇 배가 된다? 2의 제곱배, 속도의 제곱배. 그럼 모두 몇 미터? 4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속도 두 배, 세 배, 네 배가 제곱으로 커지니까 제동거리가 훨씬 더 어떻게 된다? 길어지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음.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좀 자유자재로 쓰기는 해야 되는데 43페이지는 그닥 어렵지 않아서 45랑 46까지 대표자료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좀 풀고 식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45페이지에 속도 시간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 봅시다. 이거 옛날에 있던 수능 문제인데요. 되게 오래된 그래프예요. 지겹게 나온 그래프인데 T.
여기가 V.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얼토당토 않게 직선이 아니라고 아무 표현이 없으면 이거 못 풀어요. 직선이라고 가정하고 푸니까 풀 수 있는 거예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 첫 번째 0에서 2초까지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0에서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밑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건을 시간에 따라 나눠볼게요. 0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5에서 9인데 여러분 3에서 5는 같은 운동이에요. 보일지 모르겠네. 얘는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딱 네 군데예요. 그래프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래프를. 그럼 여기 맨 처음에 0에서 2초까지가 바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운동은 뺄게요. 그 다음에 4m/s로 2에서 3초 동안 어때요? 속도가 일정하죠? 얘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에서 5초 동안 여기도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무슨 운동?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5에서 9초 보이죠? 5에서 9초도 기울기가 일정하죠? 얘도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A1이라고 할게요. A2라고 할게요. A3라고 할게요. 그냥 구합시다. 가속도를. 여기다가 A1 얼마예요?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4. 얼마야? 2m per sec 제곱 아닌가? 2m per sec 제곱인 거지. A2는 얼마예요?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그죠? 그럼 1분의 4. 마이너스 4다. 그지?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m per sec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A3 계산해 볼까? 그럼 가속도 얼마예요? 기울기가? 여기가 얼마냐? 4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4? 아, 그러네. 그러면 4분의 4가 되니까 얼마? 1m 플러스죠? 1m per sec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동거리 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이동거리 계산을 해보면, 자, 위쪽에 있는 거는 봅시다. 여기는 다 플러스 방향의 이동거리죠. 그죠? 여기는 뭐 위에가 다 4초까지는 다 플러스 S 방향의 이동거리고요. 4에서 9초까지는 마이너스 S 방향의 이동거리예요.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2분의 1 AT 제곱, 아, 언제 그러고 앉았어. 자, 평균 속도 빨리 계산해보자. 이거 평균 속도 얼마야? 2m per sec지? 맞아? 굳이 표시해볼까? 여기가 평균 속도잖아. 2m per sec로 2초 갔잖아. 그럼 몇 미터? 4미터. 그 다음에 4미터로 1초 갔잖아. 그럼 얼마? 여기도 4미터. 됐어?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속도, 여기도 2m per sec로 1초 갔잖아. 그럼 얼마? 2미터. 그러면 전체 얼마 갔어? 10미터 갔네? 보여? 그리고 이거 삼각형이니까 바로 구하긴 하는데, 평균 속력 둘 다 똑같지? 여기가 평균 속력이죠? 굳이 표시를 좀 해볼까요? 여기 절반이죠. 평균 속력. 등가속도 운동이라서, 그지? 양쪽의 기울기가 달라도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 그 다음에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 중간 속력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2m per sec지 뭐. 됐어? 그러면 2m per sec에 1초.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삼각형, 요 면적 얼마? 2m, 마이너스 2m야, 반대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나 요거는 지울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면적은 얼마가 됐겠어요? 얼마? 여기 4, 2, 8m.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0m 가서 10m 돌아온 거야. 그럼 9m 지점이 뭐다? 제자리구나. 아하, 제자리구나. 요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을 볼 건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얼마야? 자, 운동 방향이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속도가 얼마여야 된다? 0. 멈춰야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어디서 바꾼 거예요? 4초일 때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방향은 같았어. 속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인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10m를 갔다가 10m를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로.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가속도가 이렇게 몇 군데가? 하나, 둘, 세 군데가
다르고 가운데가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가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계속 바뀐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물체가 받는 알짜힘은 물체의 질량 m에다가 가속도를 다 곱해야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얘는 ma인데 플러스잖아. 근데 맨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니까 내가 무슨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 받는 거야. 두 번째는 마이너스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니까 속도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힘을 받으니까 반대로, 그지? 힘을 받는 거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5에서 9초는 무슨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마이너스로 움직이는데 무슨 방향으로 힘 받는 거야? 플러스로 힘 받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 받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운동을 분석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겠다. 밑에 있는 1, 2, 3, 4, 5번은 각자 푸시고요. 자, 넘겨서 하나만 더씩 정리해보고 어떻게 푸는지 보고 갈게요. 자, 두 번째 46페이지.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B가 기준선 Q를 EV의 속도로 통과하는 순간, 여기 순간, P에 정지했던 자동차 A가 출발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거 써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요, 여러분들. 음. 많이 푼 친구들은 안 써도 안 까먹는데 여러분 처음 보면 까먹습니다.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등가속도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각각 Q를 V 속도로 지납니다. 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정지해 있던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맨 처음에 속도가 얼마라고요? 0이고, 나중 속도가 얼마로? V로 내가지고,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헷갈리니까 표시해 놨고요. 자, 두 번째는 EV로 가서 결국에는 얼마로 도착한 거예요? V로 도착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얘는 왼쪽으로 간 거죠.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네요. 그래서, 얘도 B도 지나간다. 그러면 지금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동차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등가속도네요. 얘도 등가속도 쓸게요.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애. 그죠?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A하고 B의 평균 속도 한번 재볼래요? 자, A의 평균 속도와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도를 그냥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 더해서 절반 나누면 되죠. 그럼 얘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V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처음 속도가 2V, 나중 속도가 V. 두 개 더해서 절반 나누면 되니까 2분의 3V입니다. 사실은 방향이 달라서 얘를 플러스로 하면 얘를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크기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네들이 거리가 어때요? 이동한 거리가. L로 똑같죠? 그죠? 그럼 L로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봐. 속도는, 그지? 속도랑 뭘 곱하면?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 이동 거리가 나오잖아. 그럼 얘네들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A가 이동하는 시간, 얘가 B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거리 L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는데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거리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뭐가 나왔니? 이 시간의 B가 나오지 않았어? 왜요? 평균 속도가 1대 3이니까 시간 B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이 돼야지. 여기가 3, 여기가 1인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게 간 거야. B가 훨씬 더 빠르게 간 거야. A가 V로 도착했을 때 B가 V로 도착한 게 아니야. 왜? 얘는 시간이 3만큼 걸렸으면 얘는 1만큼 걸려서 얘가 1만큼 갔을 때 얘는 얼마 안 갔어. 이해됐어? 그래서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A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평균 속도 얼마예요? 방금 구했는데 2분의 1 얼마라고? V라고 구했고. 자, 두 번째. B가 Q에서 P까지 가는데 얼마라고요? 2분의 3V다. 구했죠, 그죠? 그리고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선생님, 시간 어떻게 구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니야? 맞아? 뭔 식을 쓸까요?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속력이 무슨 속력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속력이 일정한 애가 아니잖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무슨 속력 쓸까? 평균 속력분의 거리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B의 평균 속력 아까 얼마였지? 2분의 3V. 그 다음에 거리 얼마야? L.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3V분의 2L. 이렇게 나오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AB 속도 변화량.
여러분 속도 변화량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A는 얼마예요? 0에서 V니까 얼마예요? 0에서 V니까. 0에서 V니까 델타 V가 V만큼 아닌가? 그 다음에 B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델타 V B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는데 결국에는 V-2V니까 마이너스 V로 어차피 크기는 어떻다? 같다가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까 얘기했네요. 3대 1이니까 A가 B의 몇 배다? 3배다. 이렇게 되겠고 가속도 크기. 이거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래.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지금 봐라. A랑 B랑 가속도가 계산이 될 때, 여러분 속도 변화량이 어떠니? 아까 여기서 계산했잖아. 속도 변화량은 서로 어떻다고? 같다며. 그지? 속도 변화량이 얼마로? V로 같은데, 시간이 몇 대 몇이야? 3대 1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응. 그러면 지금 가속도 크기는 A가 B의 몇 배다? 3분의 1배다. A가 B의 3분의 1배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도 구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A 가속도 계산해 볼까요? A 가속도는 아까 계산 어떻게 했어요? A 가속도 요 식 쓰려면요. 여러분 무슨 식 쓰면 될지 봐봐요. 실제로 구해야 되는데 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죠? 식을 좀 세 가지 써볼게요.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식이 세 가지예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식 하나 있었고요. V는 V0 플러스 AT 있었고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식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뭘 써도 사실은 나오기는 하는데 빨리 풀 수 있는 식이 있고 여러 번 풀어야 되는 식이 있는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 가속도가 필요한 거. 그럼 가속도 있는 식이 여기도 있고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 그럼 셋 중에 뭘 쓸 거냐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뭘 쓸 거냐? 내가 이동거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처음 속력도 나오기도 하고, 시간을 알고 싶은데, 이 시간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시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주어진 거는 L과 V를 줬지, T를 정확하게 준 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 T를 정확하게 준 게 아니라 T를 2분의 3 V분의 L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가 들어간 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식 쓸 거야. 보일까? 그래서 얘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씩 쓰게 된다면 A 가속도와 B 가속도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요 식을 살짝 바꿔볼게. 가속도 어떻게 돼? ES분의 뭐가 되는 거야?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됐을까? 그러면 A 계산해보자. 거리가 얼마야? 2L 아닌가? 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처음 속도가 V제곱. A부터 해야지. A는 얼마가 돼? 0에서 나중 속도가 V. 나중 속도가 V제곱이네. 이게 끝이네, 뭘.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B 가속도는 얼마? 2L은 똑같죠? 근데 지금 얘는 V제곱이 나중 속도가 V제곱이고 처음 속도는 2V니까 얼마? 4V제곱이지. 보여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L분의 얼마? 3L, 3V제곱. 요거 분의 3V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크기만 볼까요? 2L분의 V제곱, 2L분의 3V제곱. 몇 배예요? 3분의 1배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나는 이게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그지?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뭐 비가속도까지 해서 밑에 다 나왔으니까 밑에 구해 보세요. 3번하고 4번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도 문제 다 푸셔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